네, 간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트코인은 한때 30% 이상 폭락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로 가격은 회복했지만 급등락 속에 대규모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적지 않았죠. 변동성이 커질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라셨죠? 가상자산 가격, 네. 비트코인이 8,800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어땠습니까? 그때 상황이 한밤에. 저는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예. 좀 늦게 봤는데 예. 어쨌든 그 8,800만 원까지 머물렀던 시간은 사실 몇 분 정도로 굉장히 짧았고요. 그때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주문이 몰리면서 사실 뭐 어떤 주문을 한다거나 이러기가 원활치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8,800원이 제 기억으로는 이제 올해 3월 이후로 가장 낮은 가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1억 3천만 원 위에 있던 게 거의 한 30~40%가 순식간에 떨어진 거니까 예. 이게 다 놀랄 수밖에 없었죠. 뭐 가상자산 거래소 이게 좀 마비까지 되는 정도로 뭐 그랬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제 뭐 로그인이 안 된다든지 로그인이 안 되구나. 입출금이 안 된다든지 네.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만 빠진 게 아니었죠. 전부 다 전반적으로 많이 급락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오히려 비트코인이 가장 좀 덜 빠졌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네. 우리 한국이 좋아하는 뭐 리플도 급락을 했을 거고. 리플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굉장히 요즘 회자가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거의 한 4배 정도가 올랐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뭐 3달러를 가느냐 마느냐 약간 이런 지금 와중인데 거의 1달러 뭐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예. 굉장히 이제 낙폭이 컸죠. 그러네요. 지금은 어때요?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회복했습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 이전 수준으로 다 돌아왔습니까? 네, 거의 다 돌아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변화가 컸네. 그 사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투자자들은?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방송 오늘 나와야 되니까 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주요 요인은 회복의 요인은 사실 이제 국회에서 거의 한 150분 만에 계엄 선언이 있었던 후 150분 만에 계엄 선언 이제 해제 요구안을 결의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 결의안이 이제 의결이 되는 과정에서 뭐 군 부대가 국회 본청 안에 이제 난입을 하고 들어갔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또 신기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뚝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 네. 군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네. 굉장히 그 계엄령 자체가 엄청난 큰 변동성을 일으키는 그 이벤트였고 네. 그 변동성에 대한 어떤 확신, 이게 이제 그냥 해제되겠구나라는 게 확정이 된 이후에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밤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8,800만 원까지 떨어지고 리플도 그렇게 급락을 할 때 네. 해외 거래소에서는 그런 가격 급락이 없었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양쪽에 띄워놓고 봤으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자주 있는 블랙스완이라고 보통 이런 이벤트를 얘기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심한 경제 충격 이벤트를 이런 이벤트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도 놀랬지만 해외 투자자들도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어제 95,000달러 선에서 머물다가 처음에 이제 비상계엄 전에 네, 그러다가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실제로 이제 93,000달러 정도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물론 네. 한국만큼 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이게 이제 어떤 국가의 영향력이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그랬고요. 한국 투자자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코인들, 가령 리플이나 이런 코인들은 훨씬 낙폭이 컸죠. 그래서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영향이 있었으나 사실 굉장히 빠른 시간, 2시간 정도 만에 국회에서 이제 계엄 해제안을 의결을 하는 바람에 사실 제자리를 빠르게 찾아갔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급등락 속에서 떨어질 때 급락할 때 판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산 분들도 있을 테고 투자자 사이에 정말 희비가 엇갈렸겠어요. 굉장히 이제 그걸로 제 주변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일단 그 투자를 조금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손절 주문을 미리 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얼마 정도 되면 팔게.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그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주식거래소는 하루가 지나면 주식이 주문이 취소가 되잖아요. 네.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취소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놓은 상태에서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야. 가격이 갑자기 이제 8,800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네. 원치 않은 가격에 손절을 하게 된 셈이고 팔려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 가격이 빠르게 또 회복이 되니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엄청 보게 된 본 거죠.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음. 상당히 좀 논란이 있고요. 예, 이분들은 뭐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뭐 그렇죠. 네. 어쨌든 근데 다들 좀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렇게 손절 자동으로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은 네. 팔아라 하는 걸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이제 어떤 자산이 특히 이제 위험 자산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굉장히 오래 코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삽니다. 사요. 예. 왜냐하면 한국에서 못 팔면 해외에서 팔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면 사는데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40%가 떨어지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다가 이제 그때는 또 지정가 매도가 잘 안 돼요. 변동폭이 워낙 커서. 변동폭이 크니까. 근데 시장가 매도를 하게 되면 정말 낮은 가격에 이제 또 사실 이제 3월 이후에 수익 봤던 걸 다 개워낸 분들도 계셨고 또 네, 일정 그렇습니다. 가격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파는 분도 있었지만 자동으로 살 수 있도록 매수를 네, 걸어놓은 그런 분도 분들은 있었겠네요. 엄청 이득을 봤죠. 이거 정말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이 가격 급등락 속에서 손실과 이익을 본 사람들이 희비가 지금 엇갈렸는데 이 우리나라 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운전수다. 가상화폐 시장에 한국인들이 운전수다. 그만큼 우리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렇게 영향이 큽니까? 우리 한국인. 몇몇 종목이 큰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리플 뭐 이런 거 어떤 거예요? 리플이 있고 뭐 스택스라든지 뭐 이런 코인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런 코인들은 어제 굉장히 좀 변동폭이 반영이 많이 됐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코인들은 사실 소수고 어제 다른 나라의 어떤 특히 이제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바이낸스 같은 곳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지금 이제 리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인들이 좀 좋아한다. 왜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선 리플은 최근에 그래서 그런지 급등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최근 가격 상황이 어떻게 올랐어요?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그래프를 보면요, 올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기점이 언제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네. 첫 번째는 지금 이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거의 네. 이제 명운을 건 수준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트럼프가 당선 공약 중에 SEC 현 이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송이 취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게 소송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기대감이고 두 번째는 리플이 미국 시장에 현물 ETF가 상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게 두 번째인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공석이 됐잖아요. SEC 위원장이 CFTC 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크립토 짜르라고 보통 부르는데 백악관에 그 암호화폐 산업 전문 자문을 하는 이제 보좌관을 신설하기로 새로운 지금 자리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세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데 이 세 자리 중에 리플과 관련된 인사가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한 달 남짓한 기간 안에 4배 정도가 상승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 다른 알트코인들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요? 어떤 것들이 또 올라요? 사실 이제 알트코인들이 제가 이제 구체적인 여기서 종목을 언급하는 게 조금 좀 저하되는데 알겠습니다. 왜 저하되냐면 이 코인들이 오르는 이유들이 조금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오를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없는 것들 중에 오르는 게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그런 코인들에 비하면 굉장히 명확한 이유가 있다. 물론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것이지만 그리고 이 기대감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네. 이 네 가지가 다 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계속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네.
리플이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네. 한때 리플을 투자하신 분들이 리또 속이다, 뭐 리플에 또 속았다 네. 그런 말들을 계속하면서 네. 급등락했다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네. 이렇게 이런 변동성 속에서 리플에 투자하는 것은 좀 너무 위험한 투자 아닐까요?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요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 보통 과거의 어떤 전고점이라고 하죠. 전고점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9만 원대가 있으니까 다시 9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또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리플 같은 경우도 과거에 찍어놨던 전고점이 있고 네. 또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글로벌 세계에서 2위 시총을 가진 암호화폐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아? 라는 기대감이 이제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고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지 않느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명확한 펀더멘탈에 따라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감, 일종의 이제 약간 테마주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위험한 구석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자, 지금 리플 얘기를 좀 해봤고요. 지금 그동안 이제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꾸준히 좀 올랐는데, 뭐 10만 달러를 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 있다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10만 달러가 무슨 벽처럼 좀 느껴지나요? 아니면 뭐 그저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주춤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이제 9만 달러와 10만 달러는 자릿수가 하나가 바뀌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약간 심리적인 저항감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암호화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몇 번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10만 달러 부근에서.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 돌파를 위해서 기를 모으고 있는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근데 호재들이 몇 가지가 또 이제 예정된 호재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가령 이제 12월 10일 정도에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총을 엽니다. 주총회를 여는데 주총 주제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요? 왜 이런 얘기가 이제 오. 나오냐면 올해 미국 그 나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던 주식 중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네. 이 주식이 다른 본업은 다른 건데 지금 뭘로 주가가 많이 올랐냐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해서 그 이제 자산 효과로 주가를 띄웠어요. 네.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미국 주주들 입장에서는 왜 비트코인 너희는 안 사니? 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주총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아직 예상하기 어렵지만 여기서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큰 대형 기업들도 당연히 뭐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10만 달러 돌파의 어떤 재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비트코인에 조금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죠. 자, 트럼프 당선인 정말 비트코인 규제 완화의 진심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백악관의 그 관련 담당자 고위직도 신설을 한다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투성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회사들이라든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 규제 넘기 어려운 규제라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이 제도에 관한 차이를. 저는 이제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월가의 주요 기업들, 블랙록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결제에서는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라든지 뭐 전부 할 것 없이 전부 다 가상자산 영역을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글로벌에서 제일 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테더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이 기업의 이제 올해 예상 순이익이 지금 5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사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블랙록이 1년 버는 돈보다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약간 노다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품들을 토큰화해서 팝니다. 근데 토큰화해서 팔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네. 기존에 있었던 규제들 그리고 규제들을 우회하는 효과가 일단 발생하고 그리고 이 어떤 자산들은 일반인들은 못 사거든요. 예. 뭐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우리 ETF로 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상품들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접근성이 굉장히 제고됩니다. 음.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큰 원칙을 정해놨어요. 음. 가상자산과 금융을 분리하겠다. 그 상대는 금을 분리한다. 예, 그래서 지금 금융사에서는 하고 싶어 합니다. 예. 네, 이제 정부나 어떤 금융 당국에서 조금 못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렇게 계속 상황이 이어졌을 때 결과는 너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블랙록이 만들고 골드만삭스가 만드는 가상자산 연관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네. 우리 국민들이 만약 그걸 사러 간다 이거죠. 그렇죠. 계속 사러 가는 거고 국가 이제 한국 안에 있는 돈이 예.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우리 돈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 돈으로 달러를 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원달러 환율을 얘기했는데 이게 원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저는 영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이제 1,400원대에 머물다가 어제 계엄 이 해프닝으로 계엄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1,440원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미국의 트럼프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예. 미국 사람들 잘 살게 하자는 거고 그래요. 미국의 달러의 힘을 키우자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달러 영향권 안에서 달러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달러의 영향권 안에 놓이도록 이제 얘기를 할 것 같고 네. 지금도 서학겜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나가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미국 기업들은 이 수익이 올라가고 네.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수익이 내려가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 자체가 예. 이제 한국을 빠져나갈 다 가능성이 미국으로 빨려 나간다. 굉장히 돈이. 높다고 보고 저는 이것이 향후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지대한 영향성을 아주 이제 경향적으로 예.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상승 압력이 있는데 네. 이 가상자산 시장이 좀 더 미국에 활성화되면서 그쪽으로 또 투자가 또 이루어진다면 네. 더 높아질 원달러 환율 영향 얼마나 혹시 가상자산에 의한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 같은 것도 좀 분석이 가능해요? 제가 이제 환율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마음속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라인은 1,8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00원? 어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니, 수준인데. 근데 이게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뿐만 아니라 예. 국내 기업들도 이제 살아야 될 거잖아요. 국내 기업들이 뭐 관세도 매긴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고환율인 것이죠.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수출이 용이해지는. 자, 알겠습니다. 비상기업 여파로 급등락을 거듭한 가상자산 시장 코인 가격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